동해시 묵호항입니다. 한때 동해안 어업의 최전방 기지로 불렸던 큰 항구죠. 하지만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맘때면 덕장마다 가득 걸려있는 녀석들, 명태입니다. 명태가 사라지면서 지금은 먼 바다에서 온 손님들이 빈자리를 대신하고 있죠. 그래도 겨울이면 명태 말리느라 바쁜 건 여전합니다. 묵호항은 바람골이라 불릴 만큼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 명태 말리기에 좋답니다. 명태는 이름이 참 다양하죠. 말리는 방법만으로 구분하면 반쯤 꾸덕하게 마른 건 코다리. 2, 3주 정도 건조해 바람에 바짝 마르면 북어. 겨울에 눈비 맞으며 속이 누렇게 마른 건 황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겉이 검은색으로 변한 건 먹태. 이외에도 동태, 생태, 간태, 짝태 등 수십 가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친숙하다는 뜻이죠. 묵호에선 바닷바람에 말린 거라 해서 일명 바람태라고도 부른답니다. 또 다른 이름도 있다죠. 이거는요, 딱딱이태라 그래요. 조금 막 부풀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팔 때 만날 딱딱이 이래요, 이거를. 조금 야물다고. 그래 이게 뭐더 젊은 사람들은 쫄깃쫄깃하고 맛있다고 이것만 많이 사요. 만들어 먹어봅시다. 바짝 마른 북어는 방망이로 오래 두들겨 줘야 먹을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100% 이렇게 말린 상태로 유통을 하다 보니까 그래, 돌덩이처럼 딱딱해지거든요. 근데 이걸 두드려주면 북어가 이게 살이 결이 이렇게 나는 생선이라서 많이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좀 부드러워지고 하니까 속살이 부들부들해지면 결대로 쭉쭉 찢어 넣습니다. 술안주로도 딱이죠. 벌써 이 살을 이거 먹으면 자꾸 땡겨가고 이거 먹으면 술 잡순 사람들이 이거 안주 해오면 술이 안 찬다. 간 해독제. 북어에는 간 해독을 돕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해장국으로도 그만입니다. 먹기 좋게 찢은 북어살을 참기름이나 들기름에 볶다가 물만 붓고 끓이면 뽀얗게 육수가 우러나오면서 깊은 맛의 북어국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명태를 본 적이 없어요. 먹은 적도 없어요. 그냥 제가 먹은 거는 자리돔하고 자리 그거 물회. 제주도 며느리에게 가장 낯선 풍경은 북어국에 넣는 감자였답니다. 감자 역시 강원도에서 많이 나는 작물이니 함께 어우러진 거겠죠. 감자를 넣은 북엇국을 주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북엇국에 무슨 감자가 들어가요? 그랬더니 한번 먹어나 보래요. 그래서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또 이제 감자가 모유수유에도 좋다고 그러면서 그 산후 중에 그 이모님이 그렇게 자주 끓여 주셨었어요. 시원한 북어국에 감자의 구수함이 더해진 강원도식 별미 해장국입니다. 북어 덕장 사람들을 유혹하는 숨은 진미가 하나 있답니다. 아이고, 100% 말르려고 하면 완전 멀었어. 저 눈 이거 빼먹어봐 참 맛있어. 저도 많이 빼먹었는데 지금은 눈이 상품이라가 못 빼먹어요. 눈이 없으면 다 명태를 빼면 안 팔지를 되잖니. 못해요. 아이 그래가지고 씹어 먹어. 옛날에는 씹어 먹어. 맛있어. 나무집에 일하러 가가 눈 많이 빼먹었는데 주인 몰래. 그 아니 가만히 빼먹는 건 다 빼먹었어. 왜만 요래 빼먹고 요래 닫아놨다고. 빼먹었다가 뭘 하니까. 아니 눈 그 하얀 거 빼먹어, 하얀 그거 거. 씹어 먹으면 되게 고소해요. 몰래 빼먹던 눈알만큼이나 맛으로 첫손에 꼽히는 게 코다리찜이랍니다.
꾸덕하게 말린 코다리를 반으로 가른 다음 양념장을 올려 찌면 되는데요. 쫄깃한 식감에 매콤한 맛이 어우러진 겨울 밥도둑입니다. 북어는 제사상에도 오르고 대문에 걸리기도 했죠. 이 대게는 항아리 안에도 있습니다. 된장, 고추장을 담글 때 북어 한두 마리를 넣어둔답니다. 장 맛있으라고 그러지. 명태를 박으면 장이 맛있어요? 장도 맛있고 변질도 안 되고. 북어로 맛을 낸 고추장은 어디에 넣어도 감칠맛을 내는 1등 공신입니다. 고추장에 고춧가루와 물엿, 여기에 갖은 양념을 더해 양념장을 만듭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집집마다 맛이 다 틀리는데 여기는 근데 이 가진 양념이 어려워. 요 비율 넣는 게 어려워. 입맛에 맞게 양념장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북어채를 넣고 버무리기만 하면 맛있는 밥 반찬이 뚝딱 만들어집니다. 바쁜 겨울철엔 이거 하나면 충분했다죠. 맛있네. 맛있다. 하나 잡숴 볼랑겨. 한번 해놓으면 오랫동안 먹지 않습니까? 겨울에 바쁘고 할 때는 어머니가 뭐 반찬이나 이런 것들을 뭐 할 시간이 없어요. 네, 이 동네 그 어머니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냥 집에 그냥 해놓고 밥이랑 밥만 해서 먹고 일하기 바쁘니까. 명태를 덕장에 널기 위해선 밤새 배를 갈라 내장을 빼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따로 공동 작업장이 있지만 예전엔 집마다 마당에서 명태 손질하느라 쉴 틈이 없었답니다. 골라가 밤새도 골라가 이고 가가 팔아야 돼 시장에. 그전엔 저기 중앙시장 갔다 이고 가서 팔았어요. 그 추운데 옛날에는 이 동네는요 그것도 없었어요. 세민이 없어가지고 장아 없이면 못 사는 이 동네가. 나도 시집에 와갖고 천지는 일도 안 해보고 와갖고 이제 이거 하느라고 눈물 콧물 좀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나 컸는데. 기억나냐?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 돈 100원 안 줘서 울었던 기억밖에 안 나. 돈 100원 안 줘가지고. 어머니 일하시면 우리는 그냥 방에 그냥 갇혀서 있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는. 좀 더 크면은 이제 같이 어머니 옆에 앉아가지고 좀 코 끼고. 요런 거는 창란. 요런 거는 밥통이라서 창란. 요런 거는 고이. 또 요런 거는 명란. 요는 명란 요 고이는 요는 국거리 묵고. 명태 내장은 하나도 버리는 게 없습니다. 명란젓, 창란젓에 아가미젓까지 젓갈은 기본이죠. 곤이라 불리는 수컷의 정소, 이리도 요모조모 쓰임새가 많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저기 건에 조급했을 때는 명란도 좋고 건지도 왔는데 저 베링헤이브는 고기만 좋지 곤도 없고 명란도 없고 그래. 이리는 국이나 탕을 끓일 때도 빠지지 않는데요. 이 댁에선 김치전을 만들 때도 넣는답니다. 이리를 잘게 다져 넣고 전을 부치면 특유의 기름진 고소함이 감칠맛을 낸답니다. 명태 이리로 만든 김치전이라니 그 맛이 궁금하네요. 할까요? 이거는 또요? 야들야들 씹히는 식감에 고소함은 더. 한번 먹기 시작하면 멈추기 힘들답니다. 알았어 옛날로 북어 껍질도 내장 못지않은 1등 식재료입니다. 요즘은 찾는 사람이 많아 귀한 대접까지 받고 있다네요. 이 그 껍데기가 뭐
골라견이 뭐 닭발 4개가 있다 이러니까 이게 그렇게 그거 하지. 우리는 이거 뭐 별로 모르겠던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걸 선호해요. 북어 껍질은 데쳐서 무치거나 기름에 튀겨도 별미라는데요. 콜라겐 덩어리라는 별칭이 붙은 만큼 오늘은 그 장점을 제대로 살린 음식을 보여줄 거랍니다. 우선 북어 껍질에 갖은 양념을 넣고 익힙니다. 물은 조금만 넣고 골고루 양념이 배도록 푹 익힌 다음 그릇에 담아 놓습니다. 지금은 무처럼 그래. 옹부대가. 그래 이래 썰어 먹으면 돼. 껍질이 뭐 별맛 있을까 싶다가도 쫀득하게 씹히는 매콤 짭조름한 맛에 금방 반한답니다. 명태는 예나 지금이나 귀한 녀석이죠. 요즘은 명란을 넣어 만든 달걀찜으로 호사를 누리곤 한답니다. 따끈한 북어국 한 그릇에 코다리찜, 내장부터 껍질까지 알뜰하게 차려낸 음식들로 밥상이 풍성해졌습니다. 맛있다. 무슨 말하면 뭐 알아. 난 지금이 제일 행복해. 그걸 발발 삼아 여태까지 살아왔으니까. 명태와 씨름하느라 춥고 고단하지만 이 맛에 겨울을 기다리나 봅니다. 찬바람에 명태가 마르는 시간. 동해 바닷가 사람들의 뜨거운 겨울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항구마다 산더미처럼 쌓였던 명태들은 어느새 추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많던 명태는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명태의 귀환을 애타게 기다리는 건 아마도 고성 사람들일 겁니다. 아, 이 명태가 이거 얼른 와야 되는데. 야, 저것도 시키라는 대구 같아요. 아유, 우리가 이게 얼른 와야 되는데. 이거 얼마만이요? 한 30-40년 돼요. 아, 사실요? 다들 한때 명태 배를 타던 어부들이라는데요. 양식이지만 이렇게 살아있는 명태를 보니 만감이 교차하는가 봅니다.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야, 영양 명태 사는 걸 못 보겠더라 했더니 명태를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는데 하더니 고성은 거지나 쪽에서는 명태가 많이 나야 돼. 털레기, 명태 털레기. 야, 오래간만에 또 털레기 한번 해먹네. 예. 아, 참. 이 좋은 거 털레기. 싱싱한 생태를 보니 옛 생각이 절로 납니다. 애가 들어갑니다. 아, 맛있겠다. 소금 찍어서 그냥 먹어도 되는데. 살았으니까 바삭하잖아. 입 벌리는 거 봐. 오랜만에 명태 잡으러 다닐 때 배에서 먹던 음식을 하나 만들어 보겠답니다. 바쁘니까 바닷가에서 제일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추웠을 때 밥보다는 또 밥도 없고 그래서 이 털레기를 많이 해 먹었어요. 생태를 통째로 넣고 푹 끓인 다음 꼬리 부분을 잡고 살살 흔들어주면서 살코기만 발라냅니다. 이래서 털레기 되는 거예요. 털어서. 오케이. 이름이 왜 털레기인지 아시겠죠? 살을 털어내서 털레기인가 봐요. 네, 이렇게 털어서요. 배에서 금방 잡은 생태로 끓인 것이라 살이 야물고 좋았답니다. 소금만 넣고 끓여도 맛은 더할 나위 없지만 유난히 추운 날에는 고추장을 풀어 넣고 얼큰하게 끓이기도 했다네요. 여기에 찬밥이나 국수를 넣고 한 소끔 끓이면 한 끼 식사로 거뜬했다죠. 뜨겁게 털레기 한솥 끓는 사이 그물에는 명태가 가득 채워지곤 했던 신명나는 시절이었습니다. 우리 옛날 배 탈 때 이거 싸가지고 가서 이제 우리가 밥을 먹었잖아. 여기다 넣고 옛날 보리밥에다가
자, 우리 저 소주도 한잔 하고. 밥도 많이 먹어. 차디찬 바닷바람을 맞으며 꼬박 밤을 새우곤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털레기 한 그릇 후루룩 먹고 나면 다시 힘이 나곤 했습니다. 옛날 맛 나? 조금만 조금씩. 구수한 게 옛날 맛이 나네. 물론 그땐 이 구수한 맛을 제대로 느낄 새가 없었다죠. 빨리 먹고 또 일을 해야 되니까 그냥 입이 막 천장에 막 뒤들어 그냥 빨리 먹고서는 빨리 치우고는 그냥 또 일해야 되니까 바다 나가서 시간이 없단 말이야. 빨리 해가지고 빨리 육질 들어야 되니까 해제 먹이기 전에. 명태잡이로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 그 추억이 이 한 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명태가 지천이던 시절 명란을 뺀 다른 내장은 대부분 헐값에 거래되곤 했답니다. 하지만 그중 조금 특별한 대접을 받았던 게 바로 명태 간이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간유 짜는 애. 요걸 많이 잡수면 눈이 밝아져요. 명태 애만 따로 모아 기름을 만들었다는데요. 이거 끓여가지고 간유를 해놔서도 좋아요. 그 옛날에는 애공장 옆에 가면 냄새 무장 많이 났어. 그래. 아주 옛내가 많이 났어. 아주. 명태애를 솥에 넣고 찌거나 끓이면 위로 기름이 뜨는데 이 기름을 약처럼 먹기도 했답니다. 야, 왔다네, 왔다. 자, 대끼라면서 코끼리네. 야, 참 옛날 그 맛이네. 이 약이 귀할 때는 폐병 환자들 이 애를 골려놨다가 나무 가지고 이런 산다리를 해가지고 솥에 놓고서는 쪄가지고 그 기름이 좀 빠진단 말이에요. 찌면은 그럼 그럴 때 이제 그 폐병 환자들을 그걸 많이 먹였다고. 눈이 밝아지고 몸에도 좋다고 해서 명태 간유를 찾는 사람이 많았다네요. 동네에 기름 짜는 공장까지 있었을 정도였다는데요. 그땐 이 기름이 약으로만 쓰인 게 아니었답니다. 됐어요, 됐어. 맞습니다. 전기가 들어오기 전 밤마다 불을 밝혀주던 기름이 바로 이 명태 간유였답니다. 냄새도 나고 그을림도 심했지만 밤에 깨어 있으려면 피할 길이 없었죠. 잠시 캤다가 잠자는 때는 괜찮는데 뭔 일을 하든가 뭐 하게 되면 이 콧구멍 숨을 쉬어야 되니까 이를 저기 거스름 이를 들어가도 콧구멍 새까 못하니 아직 자고 일라면 그전에 그렇게 했다고 그러죠. 그 소리 많이 나요? 그 여기 이등불에도 책을 보고 그랬어. 그러고 보면 그 시절 명태만큼 고마운 생선도 없었습니다. 흔하고 값싼 명태는 없는 살림에도 마음껏 욕심낼 수 있는 만만한 생선이었습니다. 내장은 말할 것도 없었죠. 우리가 명태를 많이 잡으면 한꺼번에 이걸 대배를 따면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걸 한꺼번에 다 먹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말려놨다가 이제 말려놓으면은 우리가 나중에 해 먹어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내장 중 가장 양이 많은 1위는 두고두고 요긴한 식재료로 쓰였답니다. 말린 1위로 무왁저지를 만들 거랍니다. 먼저 무를 두툼하게 썰어 밑간을 합니다. 무학직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뭐 그냥 무조림이라고나 할까요? 명태 무조림.
양념한 물을 깔고 말린 이리를 물에 불려 넣은 다음 바득하게 끓입니다. 들기름이 많이 들어가 맛있는데 완전히 뭐 명태 많이 날 때는 거의 다 집집마다 덕장을 걸고 거의 다 말려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뭐 그냥 그렇지. 개도 다 물어간다고 그리고 그 정도로 많이 바닷가 먹는다. 이렇게 나가서 구경하려 그러면은 막 한 두름씩 막 줘요. 갖다 국 끓여 먹으라고 그냥 공짜로. 명태 인심이 후했던 시절 무왁져지는 끼니마다 상에 오르곤 했던 만만한 밥 반찬이었습니다. 알을 으깨 놓은 거예요. 가끔은 명태가 귀한 대접 음식이 되기도 했는데요. 명란과 두부는 으깨고 숙주와 다진 배추에 다진 고기를 넣어 소를 만듭니다. 찹쌀을 들어가면은 이게 왜 짠득한 그 맛 때문에 이렇게 어울러 들잖아. 이 속재료를 명태 안에 채워 넣습니다. 함경도 토속 음식이라는데 실향민들이 많이 살았던 고성에서는 익숙한 음식이 됐죠. 아유 명태야 내가 오늘 너인데 밥을 먹여준다. 명태야 꼭 돌아와라 보고 싶다. 명태 순대는 얼려두었다 필요할 때마다 꺼내 찌곤 했답니다. 그날이 언제였을까요? 오늘처럼 마당 한쪽에서 순대가 익어갈 때면 명태잡이 어부들은 기세 등등하게 밥상머리를 차지하고 앉아 기다리곤 했죠. 뭐 우통 더 추워도 한참 일해보면 더워가지고 우통 다 벗은 저 치고 막 대들고 일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 나이 먹다 보니까 이제 다 언제나 그렇게 했느냐 이런 생각이 다 나고. 그 시절이 좋았지. 차라리 지금보다. 오래전 그 겨울처럼 명태 순대가 맛있게 익으면 그래도 마음만은 다시 청춘입니다. 전에 하던 거 국물. 전자 국물. 원래 그전에 처음에 할 때가 이 맹사 국물을 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명사 국물로 이 맹태를 잡았다. 이 원래 이 맹태 국물인데 원래가 요즘 와서는 배 타는 사람들 참 많이 수월해졌지요. 왜 기화가 다 돼가지고 국물 다 나오고 모든 걸 다 보면 기계화로 됐고 이러니 우리들에게 참 편하고 고기 잡기 좋은데 명태가 안 나서 걱정이지만은 지 낫다 기르면 참 많이 편하죠. 고기 잡는 것도 그냥 옛날 같지 않고. 그 시절 고된 명태잡이의 시름을 달래주던 노래가 있었답니다. 옛 어부들의 목소리로 전해오는 이 소리처럼 우리에게 명태는 사라진 추억이 아니라 여전히 생생한 현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겨울이면 집마다 처마 밑에선 명태가 마르곤 했죠. 그만큼 흔하고 친숙한 생선이었으니 조리법도 다양하게 변주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즐겨 먹는 음식보다 옛 전통 음식 중에 오히려 독특한 조리법이 많은데요. 북어 대가리로 만드는 이 음식도 그중 하나입니다. 오돌밀이라서 머리가 맛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뜯어서 껍질하고 살코기하고 이제 안에 있는 가시는 제거합니다. 잘 말린 북어 대가리를 두드려 살과 껍질만 발라낸 다음 잘게 찢어 놓습니다. 여기에 다진 쇠고기를 넣고 파, 마늘, 찹쌀가루, 참기름을 더한 다음 조물조물 버무립니다. 이대로 완자를 빚어 만들기도 하고 애호박 안에 넣어 모양을 내기도 하는데요.
참기름을 두르고 고기가 익을 정도로 가볍게 지진 북어 간납구이입니다. 이번엔 고기와 채소를 곱게 다지고 두부를 으깨 넣어 만두 속을 만듭니다. 이때 간은 심심하게, 양념은 마늘 같은 향이 강한 재료는 넣지 않습니다. 어글탕이라고요. 안에다가 만두처럼 속을 넣어가지고 피가 이제 껍질이 되는 거죠. 북어 껍질을 깨끗하게 다듬어 물에 불리면 탄탄하게 탄력이 생겨 만두피 역할을 하기에 더없이 좋답니다. 북어 껍질 안에 속 재료를 넣고 돌돌 말아서 달걀물을 입힌 다음 전을 부치듯 지집니다. 맑게 우려낸 고기 육수에 넣고 한 소끔 끓여주면 개운한 맛의 어글탕이 됩니다. 임금님 수라상에도 올랐다는 귀한 음식이죠. 명태살을 얇게 포를 떠서 만두피 대신 쓰기도 했습니다. 속을 먹기 위한 게 만두인데 명태살로 만든 이 만두는 속보다 오히려 피가 주인공인 별미입니다. 명란은 전통 음식뿐 아니라 새로운 음식에도 자주 쓰인답니다. 명태 자체가 비린내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나 잘 어울립니다, 얘가. 명란은 얇게 썰어 놓고 북어포는 바삭하게 튀깁니다. 전과 위에 과일과 치즈를 올리고 명란과 북어 튀김을 얹으면 전통과 새로움이 조화를 이룬 이색 별미가 만들어집니다. 술안주로도 제격이겠네요. 그런데 명태는 조선시대 이전까지 이름이 없었답니다. 처음 문헌에 등장했을 때도 그저 무태어라고만 기록돼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명태라는 이름은 어떻게 갖게 된 걸까요? 조선의 풍속사를 기록해 놓은 임하필기에 이름에 대한 유래가 적혀 있는데요. 명천 지역에 사는 태씨 어부가 잡은 생선이라고 해서 명태라는 이름을 얻었답니다. 유래가 참 재밌죠. 거대한 풍차 날개가 마구 돌아갈 정도로 계곡을 파고드는 삭풍이 아주 매서운 곳. 바람과 계곡의 차디찬 기온이 다투듯 기승을 부리는 겨울이면 용대리에는 황태 덕장이 세워집니다. 명태가 노랗게 익어가는 계절이 시작된 거죠. 영하 10도 이하로 뚝 떨어진 살이 에일 듯한 날씨. 넘어가자. 하지만 춥다고 움츠리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야, 빨리 걸어야 많이 본다. 야. 덕장을 빼곡히 채우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손은 더욱 분주해지죠. 가장 추울 때 서둘러 명태를 널어야 제대로 황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매년 겨울마다 모여드는 일꾼이 수십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댁 안주인은 하루 세 끼 일꾼들 식사 준비, 새참 준비로 쉴 틈이 없습니다. 이런 날씨엔 뜨끈한 황태국만한 게 없습니다.
가마솥에 황태를 넣고 푹 우려낸 뒤 콩나물을 듬뿍 넣고 시원하게 끓여냅니다. 이 시골에 특별한 재료가 없는데 한겨울에 특히 그러니까 콩나물은 저희들 여름에 농사지었던 걸로 콩나물을 시루에 넣어서 콩나물을 키우고 그다음에 이제 황태를 말렸잖아요. 그걸로 그 두 가지를 이용해서 그때는 재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끓여 드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맛있는 건 없을 정도로 맛있습니다. 그리 오래 끓이지 않아도 황태에서는 사골 국물처럼 뽀얀 국물이 우러납니다. 맛있네. 뜨끈한 황태 국물에 국수를 말아 새참으로 내놓습니다. 한창 맛이 들어가는 김장김치를 곁들이고 고기 고명 대신 황태채를 올립니다. 한참을 밖에서 떨었지만 뜨끈한 황태국수 한 그릇에 꽁꽁 얼었던 몸도 스르르 녹는 것 같습니다. 폭신하게 잘 마른 황태를 물에 적셔 매콤달콤한 양념을 바릅니다. 아빠 불 좀 따뜻해졌어. 부드러운 질감에 톡 쏘는 맛이 일품인 황태 양념구이는 용대리 사람들이 끼니 삼아 간식 삼아 늘 먹는 음식입니다. 저희가 난방을 화목 보일러로 해요. 그러니까 아빠가 매일 방 이제 하루에 몇 번씩 불을 떼주시거든요. 그러면 알불이 생기거든요, 숯불. 그러면 이제 숯불을 가끔 여기다 담아주셔서 떡도 구워 먹고 황태도 굽고요. 여기 반드시 곁들이는 것이 돼지고기입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이렇게 김치와 황태, 돼지고기를 삼합으로 즐긴다고 합니다. 33번 이상 손이 가야 한다는 황태. 두드리고 쳐서 찢어내는 과정 하나하나. 황태는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서는 밥상에 오를 수 없는 숙명을 타고났습니다. 남자들 못지않게 아낙네들도 황태에 1년 내내 매달려 살아야 했습니다. 또 우리들은 여자들은 이제 이 코가 떨어지거든. 여기다가 저기 이제 나이론 끊기 갖고 또 걸고 뭐 아이고 고상한 얘기를 하면 다 할 수도 없어요. 황태 손질하는 데는 달인이지만 어머니는 황태 요리를 며느리보다도 잘 모릅니다. 평생 황태를 널고 매만지며 살아왔지만 상품이 되는 좋은 황태는 모두 내다 파느라 정작 황태를 마음 놓고 먹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황태 묵은지 김치찜을 저녁 밥상에 올릴 생각입니다. 황태를 통으로 깔고 돼지고기를 넉넉히 넣습니다. 여기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필수 재료가 있답니다. 이 사골 국물 같은 거는 어떤 거예요? 네, 황태를 통마리를 푹 부어가지고 육수 만드는 거예요. 근데 황태가 들어가 있는데도 또 황태 육수를 넣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더 담백하고 좀 맛있거든요. 그냥 맹물 부면은 이런 맛이 깊은 맛이 안 나요. 황태 육수가 돼지고기의 기름기와 잡냄새를 잡아주기 때문에 보통 김치찌개보다 훨씬 개운한 맛이 납니다. 시큼한 묵은 김치에 구수하고 담백한 황태 국물이 만나 그 맛이 잘 어우러집니다.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울리고 언제 먹어도 질리지 않는 것이 바로 황태입니다. 황태 귀엽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면 황태가 즐겁지는 않지. 황태로 먹고 사니까. 응? 황태가 즐거우면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황태가 우리 애들한테는 다 인연이지. 그러니까 이게 다 황태로 사니까 황태가 즐겁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황태와 해물을 넉넉히 넣고 끓인 황태 전골도 이 댁의 단골 메뉴입니다. 여기에도 황태 육수를 사용합니다. 요즘처럼 쌀쌀한 겨울날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며느리의 화려한 요리에 비하면 어머니의 황태 요리는 소박하다 못해 검소하기까지 합니다. 어머니는 황태 껍질로 요리를 합니다. 이 지름에 두쳐도 이렇게 똘똘 말리더라고요. 황태 껍질을 데쳐내 초장에 새콤하게 무쳐낸 황태 껍질 무침. 매일의 끼니를 걱정하며 살았던 그 시절 우리의 모습이 담긴 음식입니다. 산처럼 명태가 쌓이던 바닷가 마을에서 구비구비 화전민들이 살던 산골에 이르기까지 명태는 팍팍한 삶에 짓눌린 서민들의 밥상을 풍성하게 해줬습니다. 명태, 참 고마운 생선입니다.